참배수님, 반갑습니다. 강의하기에 앞서서 노래를 좀 한 곡 하겠습니다. 신청곡이 들어왔는데 이태서 스님의 묵상이라는 곡인데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오늘 강의에 관련된 노래를 한 곡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연애할 때 또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는 마음을 한번 너무 잘하는 노래지만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을 강의 시작 전에 불렀느냐. 사랑할 때 보면 달이 떠도 해가 떠도 님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랑할 때, 연애할 때는 그런데 한 집에 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남자는 하루에 10,000마디밖에 못하고 여자는 하루에 25,000마디예요. 그래서 결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부인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참 저희가 말 주변 없다고. 참 말 주변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말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때부터 이 남녀의 이제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부인이 이제 답답하기 시작. 남자는 별로 안 답답해요. 원래 답답한 종자니까 별로 안 답답한데 이제 아내들이 이제 답답해요. 이제 싸울 때 보면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언어만 남녀가 다른 게 아니라 시각이 다르죠. 시각이. 이 인간의 눈에는 이 짝대기, 사각, 이 짝대기, 이 광수용체가 1억 3천만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눈 안에 사각, 짝대기, 어저께 제가 눈 하나에 1억이라고 했는데 대단한 거예요. 1억 3천만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얀색, 까만색, 파란색, 빨간색만 구분합니다. 이게 주로 누가 들어있느냐? 남자들이 들어있어요. 남자들이. 그리고 남자들은 색깔을 구분해도 4가지 색깔밖에 구분을 못해요. 그냥 회색도 하얀색, 베이지색도 하얀색, 하얀색도 하얀색이야. 남자들은. 분홍색도 빨간색, 주황색도 빨간색, 빨간색도 빨간색. 그러니까 이 4가지 색깔밖에 구분 못하는 남편이랑 여자는 원추형 수용체가 있어요. 이게 700만 개가 더 들어있어요. 여자는. 그리고 여자는 온갖 색깔을 구분해요. 그래서 난 아직도 카키색이 무슨 색인지 몰라요. 카키색, 무슨 진초록색, 잿빛색, 쥐오리색, 별 색깔을 다 구분해. 여자들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요. 타고나게 못해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4가지 색깔밖에 구분하지 못하는 남자와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아내가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가면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아요? 싸워요, 당연히. 남자는 다 그게 그거 같으니까 아무거나 골라서 달라고 해요. 그때 아내가 붙잡아. 여보, 그게 아니잖아, 지금. 당신 얼굴 색깔하고 이거 맞는다고 생각을 해? 그래갖고 이제 여자가 고르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남자들이 신경질이 나요. 아무거나 골라가지. 뭘 저렇게 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승질을 부리다가 나 먼저 들어간다고. 옷 사러 갈 때 둘이 나가는데 들어오는 시간 보면 달라요. 남자는 이미 들어와 있어. 그리고 여자는 나중에 옷을 골라서 집에 들어가요. 이게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더욱이 여자들은 이 흰 눈동자가 남자보다 많아요. 흰 눈동자가 보통 여자들이 이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흰 눈동자가 많아서 이뻐요. 흰 눈동자. 근데 이 흰 눈동자는 많은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이 흰 눈동자를 가진 여자들은 눈동자로도 얼마든지 대화를 해요. 애가 막 딸지 말고 장난치고 그러면 눈으로 막 이게 다 여기 너 조금만 더 따르고 집에 가서 나한테 맞을 줄 알아. 이게 눈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감정 표현이 굉장히 풍부하죠. 근데 남자는 또 시각이 또 불행하게도 옛날에 사냥하던 습관이 있어서 신석기, 구석기 시대에 사냥하던 습관이 있어서 이 시각이 어떤 시각을 멀리 사슴을 봐야 되기 때문에 터널형 시각을 갖고 있어요. 쪼여서 사슴을 찾아야 되니까 마음의 운동시계를 터널형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사냥할 일이 없잖아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 터널형 시각을 어디다 쓰느냐면 잔칫집에 가면은 이쁜 여자가 있으면 그걸 그 여자가 그 여자가 금방 누구한테 들켜요? 아내한테 들켜요. 이쁜 여자 처음에 그 여자는 창피하게 저 여자는 쳐다보냐고. 그래서 잔칫집에 30명 정도 모인 잔칫집에 가면 남자는 그 잔칫집에 온 사람을 2명 내지 3명밖에 모르는데요. 터널로 나머지 20명 모르는 거야, 몰라. 근데 여자는 시간이 180배. 그래서 여자는 눈동자를 막 터널형으로 안 해도 눈동자는 돌려도 어떤 남자가 넥타이를 뭘 메고 오는지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남자 비교를 다 해요. 저 남자가 어떻고 저 남자가 평가를 다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적인 바람은 여자가 훨씬 많아요. 남자는 3명만 보는데 여자는 30명을 다 보죠. 근데 들키는 건 누구만 들켜? 남자가. 근데 이 터널형 시각을 가진 남편한테 아내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보, 냉장고에 치즈 좀 꺼내봐. 이러면 남자는요, 냉장고만 딱 열리면 답답한 거야. 이놈 치즈가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못 찾아. 아니, 치즈가 어디 있다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당신 이거 딴 데다 놓는 거 나한테 지금 찾으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아내가 막 여기저기 하다가 답답하니까 아내가 와서 냉장고를 여는데 문제는 냉장고 들여다도 안 봐요. 손만 싹 넣어서 치즈. 그러나 다음에 남편 코앞에 딱 들이대죠. 답답한 사람은 이거 하나를 못 참는다고. 그럼 남자들은요, 결혼 생활 한 20년만 하면요, 알아요. 말싸움을 해도 안 되고, 뭘 찾는 것도 안 되고. 그래갖고 이제 아내가 이제 부엌에서 소리만 지르면은 남자들은 경기를. 내가 이걸 뭘 잘못했길래 또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근데 남자고 여자가 안 돼요. 근데 여자는 집안의 물건들은 잘 찾아요. 근데 집 밖에를 나가면 깜깜. 남자는 집안에서 물건을 못 찾는데 집 밖에 나가면은 여기 뭐 시드니 어디 근처 다 알아요. 근데 여자는 경치 좋은데 데려갔어 3년 전에. 근데 3년 후에 또 데려가는데 여자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보 여기 어디 어떤 년이랑 여기 왔어? 3년 전에 그래서 여자는 공간, 지능, 지각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여자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남자는 집안에 가까이 있는 걸 보고 멀리 보는 습관이 있어서 이게 남자하고 여자가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은 내 아내가 집 밖에서 길을 잃고 막 헤매면 남자들에게 전화하는 거고 막 병신이라고 해요. 그것도 못 찾아오고 몇 번을 왔는데 거길 못 찾아오면 막 그래요. 근데 사실은 내 아내가 냉장고에서 물건 잘 찾고 내가 냉장고 물건 못 찾는 거야. 내가 바깥에서 길을 잘 알지만은 내 아내가 길을 잃고 헤매는 거야.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조금만 이해를 하면은 구박하지 않을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아 원래 저렇게 생겨보면
내 마누라, 원래 저렇게 생겨먹은 내 남편, 그 생겨먹은 걸 이해를 하면요, 안 싸워요. 그리고 점점 우리 형제님들은 알아요. 나는 여자하고 말싸움해갖고 이겼다는 남자를 내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부 중에 수녀님하고 싸워갖고 이겼다는 신부를 말싸움으로는 안 되죠. 시각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대개 남자들의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어요. 감각이 떨어져요. 그래갖고 이게 보는 일이니까 내 마누라 기분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몰라요. 근데 여자는 딱 이 눈치가 너무 강력하게 지금 상태가 내가 기분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그러니까 남자는 마누라가 귓살을 올려 붙이던가 남편을 아니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릴 때 그때 심각한 걸 알아요. 그때. 그전에는 몰라요. 눈치 없지. 말주변 없지. 그래도 불구하고 데리고 살아주는 마누라도 그나마 남은 인생 여러분들 살고 싶으면 비법이 하나 있어요. 네? 눈치도 없고 말주변 없는 우리 형제님들 남은 옛날에 50년까지 살 때는 문제가 없어서 지금 100년을 산단 말이에요. 남은 50년 동안 안 쫓겨나고 살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다른 길이 없어요. 청각에 또 문제가 생겨요. 청각. 이게 듣는 것도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듣는 차원이 달라요. 걔는 10만 사이클을 10만 사이클. 개미 지나가는 소리는 들어요. 10대 아이들은 3만 사이클을 들어요.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대치가 3만. 그러니까 10대 아까 청년들 이사할 때 뭐 얼마나 빨리 눈물 너무 잘하잖아요. 여러분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해다 보면 벌써 가오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랩 음악 좋아해요. 귀에 팍팍 꽂혀요. 얘네들은 헤비메탈 팍팍 꽂혀요. 그래서 엄마는 짜장면 시고 선전 먹고 난 맨날 구경하고 찌꺼만 먹어서 얘네들 다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 40대, 50대 된 아저씨들 보면은 랩 음악 들려요? 안 들려요. 여자는 2만 사이클 들어요. 2만 사이클. 그래서 젊은 부부가 같이 잠을 자. 건너방에서 애기가 울어. 그럼 누구 귀에만 들리느냐면은 엄마 귀에만 들려요. 부인 귀에만 들려요. 그래갖고 아내가 너무 힘들어.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지금 하루 종일 쟤랑 씨름해갖고 일어날 기운도 없어. 당신이 좀 나가봐. 그럼 대부분의 남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냥 자라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일어나서 나가요? 엄마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아내들이 살면 살수록 이 남편이 애기 같아 보이는 거예요. 헬프라는 게 있어요. 헬프라는 게. 남자는 만 사이클 정도 들립니다. 30세가 넘어요.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면 인간 여러분들 이 오디오에서 음악이 꽝꽝꽝꽝 나오는 게 28,000 사이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빠른 음악을 못 들은 남자들. 그저 남자에게 음악이라는 것은 꿍짝짝 꿍짝짝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30대가 넘어가면은 뭐를 좋아하기 시작해요? 트로트를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음악만 알아요. 그런 음악만. 빠른 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 주변 없지, 눈치 없지, 말귀 못 알아듣지.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게 더 안 들려요. 할아버지가 이제 저녁에 이제 국을 못 끓였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안방에서 마누라한테 그랬어요. 여보 마누라 오늘 저녁 국 못 끓였어. 근데 부엌에서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너무 화가 나서 할아버지가 계속 날 또 무시하는 거야. 거실에 하나 사고 또 물어봤어. 이놈 마누라야 저녁 국 못 끓였는데 왜 대답이 없어. 또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또 대답이 없는 거야. 화가 난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할머니 부엌에 귀에다 대고 이놈 마누라야 저녁 국 못 끓여 왜 사람 말을 무시하느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내가 콩나물국이라고 3번 얘기했잖아. 누구 귀에만 안 들려? 할아버지 귀에만.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60대 넘은 할머니들이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가 있대요. 못 알아들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할아버지. 그런 집들이 많아요. 할머니들이
60대만 넘는 여자들 소리가 커지는 이유가 못 알아들으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뭐 애프터 서비스가 기가 막히게 잘 돼요. 애프터 서비스가. 그래서 이제 냉장고 고장이 나가고 애프터 서비스를 불렀어요. 부르고 난 다음에 또 한국은 여러분들 서비스 기가 막힙니다. 딱 서비스가 끝나면 바로 전화가 와요. 본사에서. 고객님 서비스 잘 받으셨습니까? 예, 잘 받았습니다. 뭐 매우 만족하십니까? 보통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꼭 물어봐요. 서비스 하는 사람이. 근데 이 전화를 할아버지가 받았네. 근데 딱 받았는데 뭐 냉장고 고쳤는데 뭐 회사에서 이상한 전화가 온 거야. 서비스 잘 받았냐고 그러면서 저기 뭐야 매운 만두를 원하느냐 보통 만두를 원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여보 마누라 무슨 삼성적인 거 냉장고에서 만두를 준대네. 고쳤다고. 당신 매운 만두가 좋아 보통 만두가 좋아. 이빨이 없는데 아무 마누라냐 보통 만두 달라고. 보통 만두 주세요. 이게 할아버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거기다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기억력을 이게 따라오는 순서예요.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한 집에서 살았어요. 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신고를 시켰어요. 여보 마누라 나 배가 고프니까 저 냉장고에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좀 갖다 줘 그랬어요. 할머니가 딱 일어나고 우유하고 아이스크림을 가지러 가니까 할아버지가 소리를 이놈 마누라야 그냥 가면 어떻게 적어봐야지 가다가 까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할머니 탁 째려보면서 이놈 영감탱이야 내가 그것도 까먹을까봐 거기다 가서 내가 우유하고 아이스크림도 까먹을까봐 그걸 적어가라고 그러냐고 기다리라고 할머니가 가셨어요. 그럼 뭐 한 딸그락 그러더니 할머니가 돌아왔어요. 돌아오더니 뭘 갖고 왔냐면 삶은 계란을 갖고 왔어요.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삶은 계란을 갖고 왔는데 할아버지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여보 마누라 고마워 삶은 계란을 갖고 왔어. 그리고 왜 소금을 안 갖고 왔어? 그러니까 자기가 시킨 것도 모르는 거야. 안 들리는군요. 점점 기억을 역사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차이가 나죠. 시각 차이가 나죠. 청각 차이가 나죠. 이래서 부부들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참 많이 싸워요. 부부인데 정상이에요. 안 싸우는 부부들은 중성이 함께 살고 있는 중성이 살고 있고 완전한 여자하고 완전한 여자가 한 집에서 싸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난 싸워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살면 싸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싸우는 거를 얼마나 즐겁게 지혜롭게 싸우는가 문제지 안 싸우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서로 좀 기가 막히게 맞아갖고 안 싸우면 참 좋죠. 그런 부분은 10%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문제는 피부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 중에 문제예요. 부부 사이에. 남자는 여자보다 피부가 4배 두꺼워요. 4배. 여자는 4분의 1은 거죽이고 4분의 3은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은 등까지 가장 두꺼워요. 왜냐하면 사냥을 하고 뛰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뒤쪽에 방어가 될 때 점점 등가죽이 두꺼워요. 그리고 얼굴도 남자들이 훨씬 두꺼워요. 4배 정도 두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이렇게 아내들이 이런 철명피 같은 인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원래 철명피예요. 철명피야 이렇게 이게 정말 철명피 같은 인간이 아니라 철명피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피부가 4배 두껍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60세가 되면은요 아내가 먼저 늙을까요? 남편이 먼저 늙을까요? 100번 아내가 먼저 늙어요. 피부가 얇기 때문에 목에 이게 먼저 쳐져요. 남자들은 얼굴이 뺑뺑한데 아내들은 60세 된 아내들을 보면은 벌써 여기 처지기 시작해요. 피부가 얇기 때문에. 또 여자는 4분의 3이 있기 때문에 남자는 4분의 1이 거죽이고 4분의 3이 여자는 지방이기 때문에 추위를 누가 훨씬 잘 견디냐면 여자가 훨씬 잘 견뎌요. 여자가. 아까도 잠깐 노르스 헤드라는 곳에 갔는데 여자가 반팔 입고 할머니가 이 안에 지방이 많으니까 추위를 모르는 거예요. 여자들은 추위를 들이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피부가 두꺼운 남자는 감각이 떨어져요. 피부가 얇은 여자, 그 안에 지방이 4분의 3이 있는 여자는 포옹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근데 여자는 남자보다 10배 더 압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뽀뽀하면 누가 행복하냐면 여자가 뭐라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그 피부가 얇아서 터지는 거예요. 피부가 얇아서. 근데 남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 남자와 여자하고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렇게 이제 친구들끼리 마음이 맞아. 그러면 마주보고 얘기 안 합니다. 바로 옆에 하고 엉덩이 딱 붙이고 등짝을 쳐가면서 어쩜 나하고 생각이 어쩜 만져야 돼. 만지고 느껴야 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성당에 이제 교리를 받으러 토요일에 가면은 정말 우리 중학교 성당이 이런 성당 아주 정말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성당이에요. 애들이 한 200명 정도 모이잖아요. 여학생들이 교복 입고 그 모이면은 이제 뭐 각자 학교가 다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났다고 막 서로 끌어안고 손깍지 끼고 막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중학교 때 정말 쟤네들 무슨 레즈비언인가 뭐 문제가 있나 막 가슴이 이렇게 나온 애들이 서로 막 끌어안고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건 중학교 때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막 끌어안는 여자애들이 3명이 팔짱을 끼고 오줌누로 단체로 같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오줌 마려울 때는 혼자 일어나서 가요. 오줌 마려울 때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 야 너 나와가지고 오줌 같이 먹어야 이런 남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오줌 마려울 때 그래서 심지어는 남자들은 화장실에 가서도 얼마나 하냐면요 온갖 인상을 쓰고 거기를 쳐다보면서 남자들은 그리고 막 비교하고. 그런데 여자들은 화장실이 이렇게 칸칸이 있잖아요. 그리고 씻을 때 거기서 만나서 친구가 되고 거기서 만나고 인연이 되는 여자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다정하기는 여자가 훨씬 다정다감한 거는 남자가 여자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이제 했어. 이런 피부 두꺼운 남자, 피부가 그냥 압박감을 10배를 느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남자는 600일 여자를 탐기게 돼요. 600일. 데이트할 때 손 한 번 만져보고 가슴 한 번 만지고 가슴 막 터질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결혼하고 300일 그냥 죽자는다 여자 끌어안아. 근데 불행하게도 남자는 그 600일이 지나고 나면요 여자는 관심이 없어져요. 600일이 지나면 여자는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갖고 점점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져요. 근데 여자들은 점점 피부가 센서티브해져요. 지금 피부가 센서티브해져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한번 머리를 만지고 팔짱을 끼고 뽀뽀를 하면 되는데 조금 이따 이제 내가 저기 읽어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한데 남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더욱이 남편이 아파서 알아 누우면 여자들은요 어머 어떻게 우리 신랑 아파갖고 그래갖고 막 머리에 손도 얹고 이거 불덩이 같으니 그리고 막 수건도 짜갖고 이마에 얹어주고 막 온갖 호들갑을 다 떨어요. 아플만 해요. 아플만 해요. 남자들은. 왜 여자들은 그렇게 다정다감하니까. 근데 문제는 아내가 아프면은 이 피부가 4배 두꺼운 인간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막 38도 쩔쩔 끓어갖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남자들은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기껏 한다는 게 한 5m 떨어져갖고 많이 아파? 이게 다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가장 섭섭할 때가 언제면 병원에 입원할 때예요. 가장 섭섭할 때. 병원에 입원하면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럼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와갖고 얼마나 아파서 앉아갖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힘들지 않아서 막 머리에 손도 얹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문 입구에서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참 애들 이거 좀 밥은 어떻게 이거 참 그래 나 잠깐 나갔다 왔더니 나와서 담배 피고 오더니 또 와 참 어떻게 나 좀 갈게 그럼 가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이면서 이렇게 밥을 해주고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무딜 수 있을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아내가 아프면 불편하니까 밥 못 얻어먹는 제일 불편해요. 아실 거야. 아마 아내가 3일 알아보면은 밥 못 얻어먹는 거 제일 불편하잖아요. 빨래 싸는 거. 그건 불편한 거예요. 내 아내가 얼마나 아플까? 아내 입장으로 들어가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피부가 두꺼워서 감각이 묻은 거예요. 근데 3일 정도 지나고 딱 왔는데 부엌에서 깔그락 소리가 들려. 내 마누라 다 낫나 보다. 그럼 남자는 또요. 여자나 아내가 다 나면 딱
강제하고 싶은 거, 목적으로 하는 자기 욕구 채우는 거. 그래갖고 이제 밤에 싹 자는 아내 가슴에 이불 속으로 가슴을 싹 대는데 아내가 손을 탁 치면서 어디다 손을 내? 이러면 죽는 줄 알고 있어. 이러면서 이 부분은 끝나는 거예요. 점점 외로운 부부가 점점. 여러분들 부부로 살면서요 접촉이 없으면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나한테 없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살아왔느냐,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살아왔느냐. 여러분들 신부는 고해 성사를 들어요. 그렇죠? 근데 깜짝 놀랄 성사를 들어요. 머리가 하얀 할머니들도 그런 거에 너무 괴로워 섭섭한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얘기를 못하는 거지, 드러내놓고. 그럴 때 제가 깜짝 놀라요. 정말로 부부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감각 떨어지지.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말귀 못 알아듣지, 감각 떨어지지. 그런데 이게 50살까지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50살까지 살 때는. 왜? 이거 확인할 길도 없이 애 낳다가 애 낳다가 새끼 낳다 새끼 키우고 새끼 낳다 새끼 키우면서 바빠. 부부 사랑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통 46세 죽으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 갈등이 없어. 근데 이제는 100살까지 사는 시대. 자, 여기 지금 60살 되신 분들은 100살 살고 50대 되신 분들은 110살 삽니다. 확실합니다. 지금 40대 되신 분들은 지금 젊은 분들 꽤 많이 보는데 120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자식 다 키우고 자식 다 떠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하고 몇 년을 사냐면 지금 부인하고 70년을 같이 살아요. 70년을 같이 살아요. 마음이 맞아도 70년 사는 거 지겨운데 마음 안 맞으면 완전히 다른 이 네 가지가 완전히 다른 이 인간이 70년을 같이 산다는 게 보통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신혼 이혼보다 황혼이 초월했어요. 55세 이상 된 사람이 이혼을 훨씬 많이 했지. 이렇게는 못 삽니다. 그럼 옛날에는 저 막 신고됐을 때 신부님 남편이 바람 펴요, 때려요, 술 먹어요, 노름해요. 옛날에는 그래도 한 50대 된 분들이 와서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좀 참고 조금만 참으면 죽으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 상담을 못 해줘요. 50대, 60대 되신 분이 와갖고 신부님 나 못 살겠어요. 그러면은요 심각하게 제가 들어보고 고려를 해요. 이혼하라고. 왜? 그렇게 60년을 산다는 건요 이건 지옥이에요. 그리고 많은 제가 이 이혼 문제 때문에 주연님한테도 한번 불려간 건 아닌데 주연님 이렇게 만나면서 황신부 강의할 때도 이혼하라는 걸 좀 무심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식적으로 주연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혼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게 지장 없어요, 여러분들. 이혼하면 지장 없어요. 재혼만 안 하면 지장 없어요. 재혼만 안 하면 지장 없어요. 그냥 이혼하고 혼자 살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이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50살 정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 그런데 남편이 한국에 그런 일이 요즘 아주 많아요. 남편이 쓰러져서 누웠어. 80 결혼생활 내내 두들겨 맞았어. 죽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 네가 날 평생 때려서 남편이 풍으로 쓰러져 망칠 때 죽이는 경우 있었어요. 정말. 그러면 참고 살아오고 끝이 살인으로 끝났어. 이게 나요? 60살 때 그냥 깨끗하게 이혼하고 그냥 서로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나요. 어느 게 나요? 오늘 또 이후로 또 본당시대로 찾아가는 분들 많을지 몰라요. 그 전에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이해를 해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여자를 이렇게 조금 이 이해만 높아지면 지금 남편은 그냥 살아요. 그냥 사는데 만약에 이런 이해가 없이 그냥 참고만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들 70년 동안 어떻게 살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느냐고. 신부님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느냐고. 저는 반대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종자가 완전히 다른 두 종자가 한 집에서 사는 게 힘들어요? 그냥 한 종자가 한 집에서 사는 게 어느 게 힘들어요? 한 종자가 한 집에서 사는 게 훨씬 쉽고 두 종자가 한 집에서 사는 게 훨씬
얼마나 중요해요. 호주에서 있었어요. 그 동영상 감동적이었죠. 쌍둥이를 엄마가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이가 먼저 죽었어요. 엄마가 깨서 보니까 의사가 하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엄마가 나 그 아이 안고 싶다고, 죽었지만 내 아이 아니냐고. 그러고 의사가 가져다 줬어요. 죽은 지 1시간이 지났는데 안고 가슴을 콕 엄마가 안고 있었어요. 안고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심장이 뛰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의사를 불렀어요. 우리 애가 지금 심장이 뛴다, 움직인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거는 사후 경직성 반응이다. 얘는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는다. 아니다, 나 이 아이를 더 안고 싶다. 그래갖고 10시간이나 10분을 엄마가 안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완전히 살아나요. 그리고 지금 26개월이 돼갖고 아주 건강하게 살아나요. 안아준다는 건 전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원숭이를 실험을, 진머만이라는 유명한 실험이에요. 원숭이, 그 고아 원숭이들을 해갖고 그 원숭이를 그냥 만지지도 않고 우유만 먹이는 원숭이하고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우유를 먹이는 원숭이하고 어떤 차이가 나느냐, 이 혼자 된 원숭이들은 거의 6개월 내에 죽었다고. 근데 만져주고 쓰다듬어주는 원숭이는 건강하게.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고아 아이들도 만져주고 쓰다듬어준 아이들은 토하지도 않고 설사도 안 하고 감기도 안 하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그냥 우유만 먹이는 애들은 병이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만지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남자들 감각이 무디다는 이유 하나로 만지는 걸 안 하는 거예요. 10월달인가 11월달에도 우리 수원교구 송용호 신부라고, 여기 이제 우리 수원교구의 가정상홍연구소에 그 가정을 전공하는 신부가 있어요. 별명이 뻘건이, 얼굴 빨개가고 뻘건이 신부가 와서 여러분 알아봤는데, 그 신부님이 이번 그 우리 여행 때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아버지 학교를 운영을 한대요. 아버지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남자들이 생전 딸한테 포옹을 뽀뽀를 안 하잖아요. 여기는 아빠들, 여긴 또 해주니까 좀 그렇게 하시나요? 해요? 하는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아예 안 해요, 거의. 그리고 숙제가 뭐냐면 딸한테 뽀뽀하기. 이게 숙제. 고등학교 되는 딸한테 뽀뽀하기. 그래갖고 이제 또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으니까 이제 가서 아빠가 뽀뽀를 하려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막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미쳤나 봐. 날 자꾸 꾸라려고 아빠가 미쳤나 봐. 그래서 송영호 신부가 안 되겠다. 이거 엄마의 협조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갖고 엄마들을 불러갖고 아빠가 뽀뽀할 때 애들한테 좀 응해주게 하라고.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부모 자식이 자꾸 끌어안으면 사랑을 느낀다고. 스킨십이 중요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엄마 이제 불러다가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들이 이 신부님 엄마 학교 하지 마시고 제발 아내 학교 좀 해라고. 제발. 이 엄마는 충분하대요. 아내가 없다니까 아내가. 그래서 아내 학교를 좀 하라고요. 아내 학교를. 자, 이렇게 서로 이 다른 부부가 한 집에서 사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언어를 모르고 여자는 남자의 언어를 모르면 가슴을 치면서 사는 거. 평생 가슴을 치면서 사십니다. 우리 남편들 어떠세요? 아내한테 큰 소리 칠 자격 있을까요? 아내한테 큰 소리 칠 자격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식 낳는데 남자가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자식 낳는데 남자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첫날 밤 잔 거. 그랬더니 어저께 어떤 형제는 그게 얼마나 힘든데 임신한 10달 동안 여자는 수많은 신체적 변화를 겪어요. 임신한 10달 동안. 그 입덧, 배부르고 힘들죠. 산고의 고통, 그리고 젖을 먹이고 애를 정말 힘들게 키워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무조건 지금 결혼 생활하는 남자들은 무조건 아내한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감사해야 돼. 특히 밥을 얻어먹는 남자들은 무조건 감사해야 돼. 음식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김치찌개 얻어먹으면서 여러분들 아내들이요 기분 나쁠 때나 좋을 때나 몸이 아플 때나 안 아플 때나 새벽에 항상 일어나서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해요. 그래서
30년 동안 했는데 30년 동안 맛있다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 밥 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죠? 그럼 해지 마세요. 30년 동안 얻어먹으면서 김치찌개 한번 먹을 때 감탄을 해야 돼요. 이야, 이거 너무 맛있다. 이 김치찌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건 대한민국, 호주에서 나 하나밖에 없어. 여보, 여기가 혹시 약한 거 아니에요? 남자 입이 무거운 게 우리 남편 입이 무거워. 나는 입이 무거워. 그래갖고 생전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어. 그건 입이 무거운 게 아니라요. 미련. 30년 정도 밥을 얻어서 먹었으면 설거지 정도는 설거지 우리 30년 정도 결혼 생활 하신 분들 설거지 안 하는 분들 문제 많은 분들이에요. 남자고 여자고 살 때요. 부부가 같이 이제 60이 넘은 이런 이제 애정이 없는 부부가 같이 살잖아요. 60이 넘은 부부가 같이 살면은 자식 다 떠나고 부부가 같이 살면 정막강산이에요. 말이 없는 거죠. 말이 안 통하니까 아예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먼저 죽고 할아버지만 살면 막막강산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살아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금수강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남자한테는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많은 우리 형제님들 아내 부부싸움 해갖고 승자는 없습니다. 부부싸움 해갖고 패자는 있습니다. 부부싸움 누가 승자였어? 내가 마누라 두들겨 팼어. 그래갖고 마누라가 잘못했다고 결국은 했어. 그럼 두들겨 맞은 마누라가 정말로 잘못한 걸 받아들일까요? 그럼 두들겨 패갖고 그 여자 두들겨 패갖고 이긴 남자가 그럼 승자일까요? 승자 아니에요. 결국은 둘 다 패자예요. 그 여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남자들은 자다가도 이 말을 외운대요. 나는 아내에게 이길 수 없다. 이기지 않는다. 아니 이기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 이거 정말 잘 머릿속에 외우세요. 나는 아내에게 이길 수 없다. 이기지 않는다. 아니 이기고 싶지 않다. 기가 막히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통 부부로 살 때 아내들이 제일 기분 나쁜 말이 뭘까요? 신체에 대해서 혼자를 해요. 신체에 대해서 그만 먹고 살줄게. 네 배가 뱀이 이게 삼겹살이지.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우리 40, 50대 지금 아내들이 살찌고 싶은 쯤입니까? 음식 다 했는데 남은 거는 그 아까우니까 먹다 보니까 찌는 거예요. 먹다 보니까 찌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이제 이렇게 저녁 먹고 이렇게 아내가 이제 이 마룻바닥을 이렇게 하는데 엉덩이를 보니까 너무 크네. 그래갖고 농담을 하시죠. 이야, 우리 마누라 엉덩이 엄청나게 크네. 저 베란다에 있는 항아리보다 더 크네, 우리 남자.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남자도 이상한 취미가 있어요. 줄자를 갖다가 제발 베란다에 그리고 생각해서 이야, 우리 마누라가 베란다에 있는 항아리보다 훨씬 크네. 여자는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여자가 엉덩이가 큰 이유, 허벅지가 살이 자꾸 찌는 이유는 젖을 먹이기 위해서 몸에 지방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엉덩이가 커질 수밖에 없대. 본질적으로. 그냥 내 자식 키우려고 엉덩이 커진 건데 그걸 줄자를 대놓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이 어리석은 남자들인가. 보통 남편이 한다는 말이 내가 결혼해서 투자한 것 가운데 2배로 늘어난 걸 우리 마누라 몸으로 우리 마누라 몸매는 언제 봐도 섹시해. 너무 이뻐. 나는 우리 마누라 세상에 제일 섹시하고 매력적이야. 이 말을 왜 못해요? 내 자식을 낳아서 키워주는 기가 막히고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걸 줄자를 갖다 꼭 재야 되겠어요.
남편들은 또 무슨 얘기를 가장 듣기 싫어하냐면 돈 얘기라고. 돈 얘기. 월급 직골이만 해서 갖다 줘서 그냥 관리비, 카드 대금, 은행 대출이자, 아이들 학원비 내면 딸랑 내 손에 얼마 남는지 알아? 7,000원 나와, 7,000원. 1,500kg 김치냉장고 큰 걸로 들여놨는데 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혼할 때 여자들은요 꿈을 먹고 얘기를 해요. 우리 결혼 돈 필요 없어.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할 때 결혼하면 딱 10년만 지나고 나면 그냥 돈벼락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평소에 부부끼리 무시하는 말투 하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투 때문에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73%예요. 73%. 그러니까 말 때문에 결국 싸우는, 결국 말 때문에. 여러분들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신 갈수록 더 멋있어. 난 정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섹시한 사람은 태어나요. 우리 이제 누나가 있는데 조그맣고 볼품이 없어요. 내 눈에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만. 근데 우리 이 매형이 세상에서 자기 마누라가 제일 예쁘다 항상 얘기해요. 우리는 요즘 이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정규 방송에서 안 보여줘요. 여성 차별이라 그래서. 근데 정규 방송에서 보여줄 게야. 우리 1, 2층에 이제 누나가 2층에서 살았는데 하루 막 뛰어내려오더니 그때 내가 신학생이었어요. 아유 박사님, 우리 정원 아빠가 저 미스 코리아보다도 내가 훨씬 예쁘대. 농담도 잘해.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와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는 예쁘다면 무조건 좋아하게 있어요. 우린 진리야. 아무리 못생긴 여자도 예쁘다 하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번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은 말, 예쁘다는 말. 그걸 왜 못해요? 당신은 애 키우는데 소지를 타고 만나봐. 당신 보고 있으면 내가 삶을 어쩜 이렇게 잘해? 당신과 절로 나와. 당신은 뭘 입어도 험난하니까.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끔 한 번씩 던져주라고. 여러분들, 내가 시집 하나는 참 잘 왔어. 여보, 내가 당신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르지? 당신 없으면 난 하루도 못 살 거야. 여기 있는 아이들 꼭 남편은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줘. 당신 많은 여자들이 이래. 당신 죽으면 내가 좀 해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 행복한 여자, 지혜로운 여자가 아니에요. 나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줘. 정말 중요한 거야. 왜? 내가 많은 남자들한테 당신 언제 감동받냐 그러니까 신부님 우리 마누라가 나 죽으면 따라줘. 실질적으로 남자가 먼저 많이 죽어요. 그럼 먼저 죽으면 따라 죽을지 안 죽을지 알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이 얼마나 우리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 난 당신 죽는다. 당신 없이 난 하루도 못 살아. 그리고 참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80이 넘어서 부부 음식이 너무 좋은 부부가 보통 아내가 할머니가 먼저 죽으면 남자들이 6개월 거의 다 죽는 부부 음식이 너무 좋아하는 부부들. 그런데 반대로 부부 음식이 너무 좋았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죽잖아요. 할머니들은 안 죽고 계속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자는 신체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기분 나쁘고 남자는 자존심, 돈에 대한 자존심을 건드릴 때 제일 기분 나쁘대요. 제가 재미난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힘없는 남편은 오늘 밤도 일기를 씁니다. 이런 거라도 써놔야지 내 늙은 다음 부르의 자서전이라도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막힌 자서전 속에다가 후세 남편들이여 분발하시라 어쩌고 하는 말입니다. 하기야 저녁 나절에 느닷없이 아내한테 밥 주걱으로 얻어맞아 아직도 얼얼한 주둥아리 그렇습니다. 맞은 데가 다른 부위가 아닌 입 안에 말랐다는 주둥아리였습니다. 부엌에서 아내가 그릇에 밥을 퍼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뭘 좀 도와달라는 목소리가 나한테 건너왔는데 대뜸 총알처럼 패서했습니다. 때마침 내가 무슨 공상행인가 망상행인가 빠져있었던 터였는데 그 순간 번개처럼 밥주걱이 날아들면서 동시에 마누라 말이
여기 이제 날아들면서 마누라 말이 들리지 않아요? 하는 부엌 칼 같은 소리가 귀청을 찢었습니다. 미처 피할 새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가스레인지에 불높이를 강 위치에 돌려놓았던 모양입니다. 그 바람에 끓던 찌개가 화가 난 것처럼 부글부글 넘치자 나더러 불을 빨리 꺼달라는 주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뽀뽀해주면 꺼주지로 이렇게 남자가 내가 이 말을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봐도 죄라면 바로 이건데 왜 그 순간 이런 철딱선이 없는 말이 청개구리처럼 튀어나오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 핵미사일을 불러올 줄이야. 정통으로 내 입술에 주걱 폭격이 터졌던 것입니다. 밥주걱은 내 얼굴 향해 스트라이크 볼처럼 정통으로 주둥아리를 후려찬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아내의 과잉 공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차라리 손으로 맞았다면 까짓것하며 참겠지만 밥주걱으로 맞았으니 내 인격은 원자폭탄에 망가진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한국은 주걱에 맞고도 히히거리고 밥풀떼기를 입에 떼어 먹었다나 어쨌다나 했다는데 난 그런 강심장을 갖고 태어난 남자가 못 됩니다. 생각해보면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밥을 푸다만 아내는 한 손에는 주걱을 한 손에는 밥그릇을 척하니 든 채 꼭 여장구 잔다리 같은 공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끓어넘치고 있는데 우선 불부터 꺼주고 그 냄새나는 뽀뽀인지 나발인지 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내 말이야 맞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다시 좀 생각해보니 뽀뽀를 해달라고 했던 내 무의식에는 아마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뽀뽀뽀를 봐서 아니면 아내와 키스를 오랫동안 해보지 못한 욕구불만이 심리 밑창에 덮개처럼 깔려 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어느 쪽인지 헤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기야 지금 그런 걸 따져볼 기분도 아닙니다. 얻어터진 입술이 쿡쿡 얼얼 알랄하니 말입니다. 생각납니다. 10월의 아침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새색시가 된 아내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내게 다가오고는 했었으니까요. 아침이면 야채 주스에 인삼 녹죽을 가득 반짝반짝 빛나는 글라스에 담아가지고 안방으로 들어오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를 아십니까? 내가 이불 속에서 일어나기 힘들어하면 새색시 아내는 자기 입안에 하나 가득 먹는 거는 아이고 입 벌려요 하면서 내 입술에 나무벌려 불려대며 넣어주곤 했죠. 그랬던 아내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아내가 왜 변했을까요? 왜 변했느냐 하면 이걸 확인해서 그래요. 눈치 없지 말기보다 더 감각 떨어지. 그래서 점점 변하는 거야. 여기 마지막에 너무 재밌어서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꿈같은 날들이었습니다. 신혼시절의 어느 날인가 월급날에 차려진 식탁은 호텔 부럽지 않은 요리로 대령해놨습니다. 마치 재벌 청소 마냥 당당한 기분으로 식탁을 바꾸는 했습니다. 그랬던 날들은 제가 어디로 날아가버리고 요즘은 어찌된 영문인지 월급날에는 집에 들어와서도 쥐구멍 찾는 심정으로 숟가락질을 해야 합니다. 아내는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렇게 말합니다. 쥐꼬리만한 돈으로 어떻게 살아? 그런데 이런 바가지 소리가 또 그렇다 치겠습니다. 신혼 때 그 다정다감하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으니 기가 차고 반장하고 졸부할 노릇입니다. 이 뒤에도 굉장히 재미난 내용을 하면 이 책에는 어떤 부부 간의 어떤 밤에 일어나는 일도 아주 재미나게 많이 써놨어요. 저는 이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여자는 굉장히 예민하고 이상한 동물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여자는 생리를 하고부터 1일부터 18일까지는 기분이 너무 좋대요. 1일부터 18일까지 생리하고 그런데 18일서부터 21일째까지는 기분 좋은 정도가 이게 날라요. 그래서 보통 20살, 23, 4살 때 요때 파티에 남자를 파티에서 아무 남자만 봐도 다
운명적인 관계라고 생각해요. 이때만이야.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몸이 뜨거워서 그걸 주체할 수 없어갖고 그 남자가 어떻게 됐든 그냥 호텔방으로 들어가고 다음날 일어나고 내가 미쳤다. 내가 왜 이랬지?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부부가 보면 전혀 안 어울리는 부부 있죠. 여자는 너무 예쁜데 남자는 이상한 남자 있죠. 이거 18일에서 22일 사이에 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이걸 가지고 남들은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1일부터 28일까지 여자는 기분이 너무 나빠요. 찝찝하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신경질나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여자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물론 사이클이 돌지가 않아요. 남자는 별로 감정의 기복이 없어요. 또 한 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뭐 기분 나쁘고 좋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기 뭐 생각하는 로댕이 그 100년 전에 남자 몰라 아직도 이러고 있네요. 감정의 기복이 없어요, 남자는. 근데 여자는 감정의 기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몸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그래서 막 여자가 막 아무것도 아닌데 신경질 부리면 남자가 죽는 거예요. 나를 또 무시하는. 그러나 만약에 여자가 그냥 그렇게 지금 22일째부터 28일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세대는 이거를 느끼지 못했어요. 왜 이걸 느끼지 못했냐면 이게 뭐 프리 맨스 텐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PMT라고 해요. 이게 생리 전 긴장 증세라고 해요. 보통 여자들이. 이거를 옛날에 우리 어머니 70, 80대 어머니는 못 느꼈어. 왜? 생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애 낳고 좀 또 낳고 또 낳는데 생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걸 평생 살면서 한 10번 정도 느낀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애를 하나밖에 안 낳잖아요. 그러면 이 PMT 이거를요 평생 여자가 600 아래 난자를 가요. 600개의 난자를 가요. 그러면은 한 번 뭐 1년을 빼고 난다면 50번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냥 요즘 여자들이 이상하다니까요. 요즘 자기의 감정을 자기도 내가 왜 그때 그런 감정 이런 부부가 남자는 기분이 항상 좋을 때 있는데 여자는 감정 이런 부부가 함께 산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결혼 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종교스럽다. 참고 안에 담아두고 견디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생활 30년 하신 분들은 내가 뭐 교황청에 그 성인 올려줘야 된다. 아니 60년 했다. 그거는 기적식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시기에서 부부로 산다는 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을 해요. 만약에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 부부는 아직도 오늘 밤도 크크크치치치 이러면서 산다 이거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신혼 때 부부끼리 이렇게 대화한다고 그러는데요. 아내가 자기야 그러면 남편이 뭐 해줄까 말만해 그런데요. 근데 중년에는 아내가 여보 그러면 남편이 또 뭘 어쩌라고 노는 때는 인자 밥 안 해주고 뭐해? 그럼 할머니들이 되게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차리는 거 안 보여? 이래 정말 이래줘요? 이래줘요? 자 부부끼리도 언어가 안 통하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의 언어는 잘 알고 있나요? 과연 내가 내 자식의 언어는 잘 알고 있나요? 자식의 언어 내 자식이 오늘 너무너무 잘 알아서 난 자식하고 말이 잘 통한다. 보통 1살서부터 10살까지 아이가 30살서부터 40살까지 부모님을 더 사랑할까요? 30에서부터 40 먹은 부모가 1살서부터 10살 된 아이를 더 사랑할까요? 누가 더 사랑할까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한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1살서부터 10살 때까지 아이들이 부모를 훨씬 사랑해요. 요때 아이들.
여러분들 30에서 40살 되신 분들 또 내가 그런 경험을 지났던 분들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막 애 키우고 막 그랬을 때 애 유치원 보내고 막 이랬을 때 여러분들 바빴어요 안 바빴어요? 성당도 나가야 되고 친정도 신경 써야 되고 시댁도 신경 써야 되고 개혼에도 나가야 되고 남편하고도 싸워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 사이에 애만 여러분들 바라보고 봅니까? 애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애는요, 1살부터 10살 된 애는요, 누구만 바라보느냐면 엄마만 바라봐요. 아빠만 바라봐요. 여러분 5살 된 애가 저녁에 엄마한테 엄마 저녁 혼자 먹어야 될 것 같아. 나 오늘 동창 모임에서 나갔다. 이런 애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마 나 좀 바라봐줘. 나하고 함께 있어줘. 그리고 놀랍게도 1살부터 10살 때까지 아이들 아빠가 해주는 것도 없는데 무조건 아빠를 좋아해요. 이상해요. 걔네들이 좋아하는 건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근데 아빠는 애를 바라보지 않아요. 5살 된 애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어.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어. 아빠 나 유치원에서 그림 좀 그렸는데 아빠 이거 좀 봐줘. 그런데 아빠는 이미 만마디를 하고 들어왔어. 말하기 싫어. 그리고 지금 이 야구 경기를 보고 있어. 스포츠를 보고 있어.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한테 가 있어. 엄마한테 가 있으면 아빠가 나중에 놀아줄게. 얘는 거절당한 거예요. 거절당했어요. 그래갖고 얘는 거절당했다고 얘는 난 거절당해서 난 슬퍼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냥 아빠가 나도 이 그림을 엄마한테 보여주라고 그러니까 얘가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 아빠가 이 그림을 엄마한테 보여주래. 엄마는 그때 설거지 하는 시간이에요. 엄마 설거지 하는 거 안 보여? 아무것도 안 해. 아빠한테 가! 그럼 얘는 또 아빠한테 또 가. 엄마, 아빠한테 가보래. 그러면 얘는 왔다 갔다 하고 엄마한테 또 거절당했어요. 얘네들이 몇 살까지 왔다 갔다 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면서 거실하고 주방 중간에서 결심합니다. 니네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줘? 그럼 난 오늘 이후부터 나는 너희들한테 내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이 올라가면요 부모하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때 얘네들은 뭘 만나냐면 친구를 만나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엄마 아빠를 포기하고 만난 친구들이에요. 보통 친구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친구냐면 운명, 공동체. 그럼 얘네들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우리 태어난 날은 달라도 죽는 날은 같이 죽잖아요. 그런데 걔가 그 집에 애가 이혼을 했어. 부모가. 그 애가 좀 모자라. 그럼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걔 만나지 마. 그럼 얘는 분노해요. 얘 이제 내 말을 들어주는 친구를 만났는데 니네들이 10년을 나를 거절하고 내 친구를 못 만나게 해. 더 미운 거예요, 부모가. 이때부터 부모한테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사춘기라 이상한 행동을 하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밀어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자식이 여러분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여러 군데 강의 다니고 이제 호주까지 와서 강의를 하는데 여기 애들은요 프렌들리해요. 한국 애들은요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한국 애들. 여러분들 여기 이민 와갖고 내가 왜 한국에 사는지 알고 이 멀리까지 와갖고 왜 이러고 힘들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잘 오셨어요. 작년 3월 13일 날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엄마를 죽였어요. 칼로 오지로 죽였어요. 근데 얘는 전국 모의고사 4,000등 하네. 전국 4,000등이면요 공부 무지하게 잘하는. 왜냐하면 1년에 우리가 60만 명이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 중에 4,000등 하면요 100명 중에 1등 하는 애. 그러니까 150명 중에 1등 하는 애. 전교생이 450명이면 3등 하는 애예요. 3등. 서울대학이 1년에 4,000명 뽑아요. 서울대학이 1년에 4,000명 뽑는데 서울대학보다 우리나라가 더 좋은 대학이 경찰대학이에요. 경찰대학, 카이스트, 무슨 그 다음에 포항공대, 울산공대 이런 데 다 빠져
이게 서울, 여기 서울대학 나오신 분한테 죄송한데 시끄러운들이 가는 데가 서울대학이에요. 시끄러운들이 가는 서울대학. 근데 이 엄마는 전국 1등을 하라고. 전국 1등. 나는 또 전국 1등은 들어봤어도 전국 1등은 처음 들어봤어요. 얘는 엄마가 맨날 4,000등을 했는데 엄마가 전국 1등 하라고 매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전국 62등을 고친 거예요. 나는 반에서 62등을 해봤어도 전국에서 62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반에서 62등을 해봤어도. 그런데 엄마가 전국 62등을 가지고 이 아이한테 엄마가 전국 1등 하라고 그랬더니 왜 전국 62등을 했느냐? 야구 방송에 골프치러 8시간 밥을 먹이자. 실질적으로. 그래갖고 이 아이가 3월 14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대학 진학 학부용 상담하는 날이에요. 3월 14일. 그러니까 얘가 3월 13일 날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국 62등도 야구방망이로 8시간을 뚫는 게 맞았는데 내가 전국 4,000등 한 게 드러나면은 엄마 날 죽일 거다. 여러분들 전국 4,000등 공부하는 애 순수 아무 짓도 안 하고 공부만 하네요. 얘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하면. 그래서 자기가 먼저 식칼로 엄마 먼저 죽여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아이이기 때문에 그 엄마를 안방에 시신에다 아빠가 이혼을 했고 시신을 안방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 7개월 같이 있었어요. 자기 계속 학교가고 엄마 시신은 방에 있고. 그래서 이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고 이상한 남편이 집에 가보니까 안방에 케이크를 다 보내줘. 뜯어보니까 아내가 죽어 있어요. 결국 그 아들이 죽었고 지금 아들은 감옥에서 지금 1차 재판을 받았어요. 3년형인가 4년형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 아들이 엄마를 죽였을까요? 시험 감독관을 죽였을까요? 엄마라고 죽이지 못하죠. 이미 엄마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주로 무슨 얘기합니까? 뭐 호주는 덜 한다고 저는 믿어요. 호주는 덜 한다고 믿어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테레비 그만 보고 공부해. 잠 좀 그만 자고 공부해. 컴퓨터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 20년 동안 자식들한테 한 얘기는 공부하라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더욱이 애가 한국말 못 알아들어. 할 얘기가 더 있어요? 공부하라는 얘기 더 못하잖아요. 여러분, 1살부터 20살까지 되는 아이들은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인생 살아가면서 엄마가 느꼈던 감동. 여러분들, 어제 오늘 이제 강의를 들었잖아요? 애들이 지금 집에 있는 애들 많을 거 아니에요? 엄마, 저기 뭐야, 어땠어? 신부님 뭐 한국에서 왔다는데? 좋았어. 어떻게 좋았어? 그냥 좋았어. 너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여러분들, 엄마, 오늘 뭐 한국에서 신부님 와서 강의하는데 어땠어? 엄마가 말을 들었는데 말씀이 있고, 말씨가 있고, 말투가 있대. 근데 엄마가 이렇게 너한테 얘기해보니까 너한테 말투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 15년 동안. 엄마가 생각해 너무 미안해. 엄마가 뭐 미역국거리 뭐 미친년이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하면요 애하고요 굉장히 깊은 관계가 돼요. 근데 우리는 나는 미국에서 가고 참 내가 이제 가정집에 머무를 때가 많았어요. 가정집에 뭐 보통 12개보다 15개 순회 강연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가정집에 머무는 사제관이 아주 이상한 데가 많아요. 신부님이 창고 같은 데서 자는 데가 많아요. 보통 교우도 200명, 300명 정도 되는 데는 그런 데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우집에 가면 호텔 같은 집이니까 거기에 가면은 제가 깜짝 놀라는 건 한국에서는 가정방문을 가면은요 중고등학교에가 있는데 콧배기 내미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두들기면서 제발 좀 신부님 와서 인사하라고 그러면 문을 자기 문을 삐끔하게 열고 안녕하세요. 정말로 한 대 가서 때려주고 싶어요.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걔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환경이 그래요. 애들을 경쟁 위주로 하면 경쟁 위주로.
근데 내가 미국에 이렇게 가정에 가보면 애들이 턱을 받치고 밤 12시, 1시까지 얘기를 같이 해요. 그럼 엄마가 얘가 들어가, 너 들어가갖고 저기 공부해야지 그러면은 엄마 나 신부님하고 얘기 더 하고 싶어. 100% 그래요. 근데 여기 애들도, 여기 복사 애들도 내가 어제 오늘 이렇게, 어제는 8학년 아이들이고 오늘 저녁에는 23, 24시래요. 얼마나 다정하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여기 애들은 굉장히 프렌들리해요. 그 경쟁에서 많이 얘네들은 여러분이 선택 잘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고 이상한 거 생각할 거 하나 없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애국자예요, 애국자. 그쪽은 한국에서 그냥 비조가 한국에서 서로 머리를 갑자기 싸우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나와야 돼요. 한 명이라도 더 나와야 돼. 이제 글로벌한 세상에 비행기타면 하루는 가는데 뭐 굳이 대한민국에서 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작년에 제가 세크라멘토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25 먹은 애야. 내 그 엄마 아빠하고 얘기를 하는데 새벽 1시까지. 근데 걔가 뭘 했냐면 치과, 치의대, 그러니까 거기는 학부가 아니고 대학원을 시험을 봐야 돼. 너 시험 공부해야 되지 않냐? 엄마, 나 오래간만에 신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좋아. 이렇게 참 다정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애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번에 평창에 찾아왔어요. 자기 합격했대. 합격을 해갖고 그 라스베가스에서 있는데 합격을 했대. 참 아버지가 치과 의사야. 그것도 서울대 나와갖고 꽤 거기서 돈 많이 버는 치과 의사인데 얘는 자기 부모님한테 뭐 하기 싫어? 부담 주기 싫어갖고 군대를 지원하는 거야. 치과에 합격을 하고 군대에 지원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치과 4년인가 졸업하고 군대 4년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4년 동안 1년 등록금 10만 달러예요. 1억이 1년 동안 4년 40만 달러를 부모 부담을 안 준 거예요. 부모 잘 사는데도. 그런데 용돈이 한 달 200만 원씩 나온대요. 그리고 얘는 그 자기 근무지를 한국으로 정한 거예요. 한국, 미국 군대 치과 의사로 온 거예요. 4년 정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모를 힘들게도 하지 않아. 근데 대한민국은 이상한 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뭐 엄마가 어쨌든 엄마는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누구한테 다 집어넣어? 그런데 문제는 20년 동안 애한테 뭐를 하래? 공부해라는 말만 합니다. 공부해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내 친구가 무슨 보건소 원장을 하는데 그 옆에 아주 친한 친구, 그러니까 여자 같이 보건소 근처에 있는 여자가 죽었어요. 나이가 같대는데 48인데 아들이 20살이에요. 대학을 졸업. 엄마 갑자기 심장마비로 혼자 부엌에서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딸이 보통 딸을 깨워갖고 보내는데 딸이 8시 학교 가야 되는데 10시에 깨우니까 엄마가 나를 안 깨우는 거야. 부엌에 가서 엄마가 심장마비로 죽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이 아들은 지방대학, 저 지방대학 다녔던가 봐요. 유학 다니고 시기를 들어오고 잘 나오고 저 지방대학 다녔던 아이인데 엄마 초상집에 와갖고 그 병원에 이제 장례식장인데 울질 않더래요. 친구들하고 막 깔깔깔 소리를 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 나 내일 MT가 있는데 나 그한테 꼭 가고 싶어. 엄마 사무도 안 보고 가고 싶대. 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얘네들이 그런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그런 애들 수두룩해요. 왜 그럴까요? 20년 동안 뭐 만드는 거예요? 공부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공부밖에 할 줄 모르고 사람이 사는 도리는 전혀 모르고 사람이 사는 도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하고 이 유대인들은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어떻게 만나고 연애는 어떻게 했고 첫 키스는 어떻게 하고 아빠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해요. 우리는 자기 얘기를 자식한테 전혀 하지 않아요. 자기 얘기를. 그리고 지금 한국 힘들어요. 경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힘들죠. 힘들어. 그래갖고 이제 한 달에 400번은 아빠가 한 달에 150밖에 못 벌어. 그래갖고 맨날 술을 먹고 들어와. 초등학교 6학년에는요 빤해요. 집안 분위기 싸한 거. 아빠는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엄마는 이렇게 말해. 왜 나하고 결혼했어? 술하고 결혼했지. 내가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했지. 그러면 딸이 밤 10시에 엄마는 이혼한다고 아빠는 술 취해서 들어오면요 얘는 마음이 산란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하면 나는 엄마랑 살아야 될까 아빠랑 살아야 될까. 그리고 눈을 멀뚱멀뚱 뜨고 쳐다보고 엄마가 한마디 해. 너 뭘 봐?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근데 아빠가 저녁에 딱 들어와서 딸이 근심 어린 얼굴로 아빠를 쳐다봐. 근데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딸을 꼭 끌어안으면서 우리 딸 걱정하지 마. 이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들어가서 공부해. 뭘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뭘 알아서 공부를 해라는 거야? 그럼 얘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공부할까요? 컴퓨터 게임할까? 마음을 잡질 못하는데 게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엄마는 어떤 엄마냐? 딸이 아빠가 술이 취해갖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혜로운 엄마는 근심 어린 얼굴로 쳐다보면 남편을 안방에 뉘어놓고 딸이 계속 근심스러운 얼굴로 거실에 서 있으면은 아빠가 요즘 맨날 술 먹고 그러니까 너 걱정되지? 그럼 엄마 나 너무너무 걱정돼. 그런데 있잖아 요즘 아빠가 힘들다냐 왜 힘드냐면은 아빠가 한 달에 400을 벌어야 되는데 요즘 150밖에 못 벌어. 너도 알다시피 지금 유럽에 그리스 사태 터졌잖아. 지금 스페인까지 위기가 지금 밀려왔다. 이란에 핵 문제가 터져갖고 석유가가 지금 치솟고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경제에 밀려갖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그런데 아빠는 한 달에 400을 벌었는데 타기로 와서 150을 번다. 근데 너하고 나하고 우리 애들 내 핸드폰 쓰는데 한 달에 15만 원이다. 기본 요금이 15만 원 나간다. 그러나 나는 우리 전기세만 10만 원 나간다. 그리고 네 학원비, 동생 학원비 따지면 30만 원 나간다. 그리고 아빠가 차 운전하고 너 버스 타고 그 기본 30만 원 나간다. 그리고 우리가 라면만 먹고 살아도 60만 원 나간다. 아파트 산다고 부금 이거 대출 받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 나간다. 우리가 최소한 한 달에 250은 있어야 된다. 근데 6개월째 우리가 100만 원씩 마이너스다. 그래서 아빠가 걱정이 돼서 저렇게 술을 먹고 들어오니 네가 아빠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얘는 방에 들어가세요. 고민해요. 우리 집 경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일은 뭘까? 공부합니다.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공부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 일체 대화를 안 해요. 대화 안 하고 들어가서 공부해요. 이게 다예요. 얼마나 제가 우리 사회의 이 환경이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나는 내가 강의할 때 핸드폰 올릴 때 한 번도 내가 승질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에 둘째 형님이 있는데 우리는 형제가 4형제. 누나, 큰형, 둘째형, 제가 막내. 근데 우리 집은 저만 빼고 돌머리, 공물로. 근데 우리 둘째 형은 IQ가 99예요. 저는 127인데. 그런데 우리 둘째 형이 중학교에 갈 때 갑자기 반에서 1, 2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에서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고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LG에 취직을 해가지고 LG 쭉 하다가 거기서 정년퇴직하고 조금 대여회사 사장을 하다가 요즘 LG에서 이 공정을 하나씩 떼어줘요. 거기에 또 했는데 자기가 모시던 부장이 LG 전체 그룹의 부사장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부회장이 됐대요. 잘 받는지 회사 하나를 떼어줬어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잘 나가. 돈을 좀 내가 무지하게 많이 벌어요. 큰 회사를 운영하니까. 그래서 내가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은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잘했어?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큰 수술에서 간 수술을 했는데 제 기억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내가 뭐 병원에 가면 막 천도복숭아 있어갖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천도복숭아 따먹고 집에 오고 죽으면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퇴원을 하고 다음날 출근을 하더래요. 그것도 수술하고 허리를 높이잖아요. 허리를 구부리고 출근을 하더래요. 근데 어머니가 그랬대요. 여보, 당신 힘든데 며칠 쉬었다 나가라고.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자식 먹여 살리면 난 나가요. 그리고 허리를 구부리고 끌고 가는 걸 이 중학교 1학년 IQ 99밖에 안 되는 아들이 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자기가 지켜봐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허리를 구부리고 몸을 끌고 나갔대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스러워도 나가서 돈을 버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과연 뭘까? 공부다. 그래갖고 이 돌머리가 코피를 터뜨려. 정말 내가 형이 코피 터뜨릴 때 여러 번 봤어요. 그 어렸을 때. 근데 그 왜 코피가 터지고 공부를 했는지 몰랐죠. 근데 지난 3년 전에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요,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자인데 지금 51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교자예요. 얼마나 교자냐면은 자기가 LG 딱 이제 퇴사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 제가 그동안 바빠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여행 못 다녔는데 내가 여행 모시고 다닙니다. 전국을 쫙 다니고 또 지금도 어머니 바다 보고 싶으세요? 내가 모시고 갈게. 고기 먹고 싶으면 가서 사주고 용돈도 많이 줘. 자기 돈 많이 버니까 용돈도 많이 줘. 우리 집 큰형 이제 누나 이제 큰형 이제 불경이 어머니 아버지가 5월달에 평창에 쉬고 오세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와요. 그럼 큰형은 어머니가 야 나 이번 5월달에 저 신부님 집에 갈 거니까 데려와라. 그럼 큰아들은 뭐라고 해요? 바빠 죽겠는데 버스 타고 가라고. 이 정신없는 아들이죠. 80 먹으러 가고 버스 타고 가라고 그러니까 버스도 없는데. 그리고 또 모시고 가는데 어머니가 아유 얘야 묵주를 까먹었다 그러면은 신경 쓰 내가 바빠 죽겠는데 묵주 손가락으로 일주일만 하고 오라고 아 못된 아들이에요. 못된 아들. 요즘은 좀 교자가 좀 됐어요. 요즘 교자가 됐는데 아주 못된 아들. 우리 둘째 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얘야 묵주를 까먹었다. 털게 다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돌리면 되지. 참. 그거 돌려갖고 집에 가서 묵주를 들고 다시 모시고 와요. 한 번 짜증을 부리지 않고. 그럼 그 아들이 왜 그렇게 부모를 극진하게 섬기는 교자가 되느냐? 중학교 1학년 때 부모의 삶에 동참해서 부모의 삶.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내가 왜 이 백인들 이 세계 속에서 마이너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얘기해 줘야 돼요. 분명히 애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무슨 고생을 하는지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생태마을에는 문제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여학생이 왔어요. 중학교 2학년 아이예요.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 첫눈에 딱 문제 있는지 보이더라고요. 첫눈에.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에 화장을 이렇게 그리고 왔어요. 중학교 2학년 여자애가 이렇게 그리고 왔어요. 근데 엄마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에요. 성당 안 다녀요. 근데 내 CD를 듣고 온 거예요. 왜 왔느냐면 얘가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자살을 시도해갖고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내 사는 맛 사는 곳이라는 책하고 CD를 읽고 온 거예요. 내 아이 좀 마음을 잡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자살을 시도했니? 그랬더니 자기는 초등학교 때 아빠한테 참 많이 맞았대요. 이유도 없이 맞았대요. 이유도 없이. 근데 술 먹은 날은 더 많이 맞았대요. 술 먹은 날은 더 많이 맞았대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대화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맞기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 제가 얘기했죠. 거절 계속 당하고 불만해. 거절 계속 당하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를 사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 근데 맨날 뜨는 거 맞은 애가 사귀는 친구 어떤 애들일까요? 술 먹고 담배 피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술 먹고 담배 피는 거야. 중학교 1학년 술 먹고 담배 피는 거야. 근데 중학교 2학년 딱 돼보니까 얘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부류 애들이 쟤 미쳤나? 왜 우리하고 어울리려고 그러지?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빠져나오는데 이쪽 애들이 네가 우리를 배신했어? 그것도 남자친구하고 삼각관계가 있었던 이 아이가. 그래서 집에서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친구들도 내가 마음 잡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나마 6학년 중학교에 놀던 애들도 날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갈 길이 딱 하나야.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제 학생들하고 상담하고 자살 수치가 높은 애들은 이제 우리 생태마을 같은 데 많이 그 수치를 낮추려고 굉장히 위험한 지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이제 내가 상담을 했어요. 자, 이 아이가 이렇게 자살까지 가게 됐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심각한 거 알았느냐? 이 엄마는 식당에 주방에 이렇게 음식 날라다 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말하기를 딸이 아빠한테 맞는 거 많이 받느냐? 그랬더니 딸만 맞은 게 아니라 자기도 많이 맞아. 근데 딸이 언제 틀어지기 시작했냐면 남편한테 자기가 한번 굉장히 맞던 날부터 집에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오고 굉장히 맞던 날부터. 그래서 내가 엄마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는데 아이한테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주방에서 일하는 거 어렵게 일하고 또 남편하고 힘들게 만난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살아오면서 15년 동안 자식하고 한 번도 사는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밥만 먹인 거죠, 밥만. 그러니까 제가 대화가 안 된다는 게 뭐냐, 이렇게 대화의 부재인 것들이 너무 대화가 부재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얘기를 자식들한테 담아도 하나도 안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집들은요, 행복할 수 없어요. 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입만 열면 사는 게 지겹다, 사는 게 힘들다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게 지겹다, 사는 게 힘들다고 해요. 근데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여자들이 아니에요. 엄마들이 아니에요. 엄마들이. 여기 있는 엄마들 내 생일날 자식 생일 뻑적지근하게 차려주고 남편 생일 뻑적지근하게 차려주는데 내 생일 뻑적지근하게 차려먹는 엄마들 있어요? 없어요? 혹시 내 생일이다 뻑적지근하게 차려서 자식도 먹고 남편도 먹으라고 차려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기대는 해야 안 해요? 기대해요. 내가 10주년인데 이번엔 남편이 그냥 안 넘어가겠지. 일주일 전부터 저기 기억하고 있으려고 하루 전에 진짜 기억하려나 하는 것 같기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침에 미역국을 딱 끓여놨는데 남편 왜 미역국 먹고 출근해버렸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미역국에 눈물 떨어지면서 내 팔자 정말 더러운 팔자 남편 먹고 없는 년 이러면서 자꾸만 왜 그러느냐고요. 생일날 되면은요 상에 쪽쪽을 차려보세요. 여러분들 생일 되면 신부님 차려놓은 것도 내가 여러분들 차리지 마세요. 전화해갖고 중국집에 전화해갖고 칼국수 당신터 고추 잡채 라고 그냥 사람들이 혀들이 시켜놔요. 그럼 애들이 이거 뭐야? 엄마 생일이야. 45번째 생일이야. 엄마가 이게 2억이래. 이게 하나에 5억이래 지금. 그래서 5억짜리인데 내가 축하를 해주고 싶어서 엄마가 지금 생일 파티 준비해서 얼마나 맛있게 먹어. 얘 2년만 하면요 3년째면 자기 준비해요. 내가 엄마한테 뭘 줄까? 준비해요. 또 남편도 3년 정도 지나면 미안해요. 그러면은 남편도 여보 이번에 시키지 마라. 우리 내가 나가서 사줄 테니까 이번에 약속 잡자. 근데 자기를 함부로 깎아내리는 여자는 끝까지 깎아내리게 돼 있어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나 하나 주면 옷도 뭐 대충 10년에 뭐 하나 사이도 된다. 이런 여자는요 끝까지 그런 대접을 받다가 죽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지. 내가 행복한 사람은요 남말 안 해요. 여러분들 보통 성당에서 막 싸우고 남말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삶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싸워요. 저는 남말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생활이 어떠냐면은 제가 1년 365일 중에 330일 정도가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강의가 있어요. 강의 빈 시간에 뭘 하냐면 수영을 가요. 근데 수영은 나는 우리 평창 군에 수영장이 없어요. 그래서 영월군으로 수영을 하러 가요. 영월군. 큰 산 500m짜리 산 2개를 가요. 그러니까 수영장 가려면 40분을 운전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1시간 하고 또 40분 하고. 그러니까 수영해야 되지. 저녁에는 우리 직원들하고 볼링을 쳐요. 그럼 또 저녁에 나가서 볼링 쳐야지. 부관장 신고 또 목욕 봐야지. 강의 준비해야지. 또 글 써야지. 책 써야지. CD 준비해야지. 남욕할 시간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남욕하고 남 비난하는 분들은 자기 삶을 살지 않아서 특별히 자기 삶이 없는 분들이 여자들이 자기 삶이 없어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KBS에서 참 재미난 그 할머니가 한 분 나왔어요. 65살 먹은 할머니인데 남편이 40살에 부도를 내고 집을 나가버렸어. 근데 자식이 넷을 낳은 거예요. 넷을 낳았는데 이 할머니는 자기가 설거지를 그 식당에 3,000개를 많이 닦았대요. 3,000개를 닦았대요. 3,000개를 닦았는데 신발을 신으면 신발이 안 들어갔대요. 근데 이 네 자식을 다 대학을 졸업을 시킵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네 자식을 그러니까 온전히 자식만 위해서 살아요. 근데 딸은 이름만 돼도 지금 아는 전국적으로 아는 그 유명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 나머지 셋도 다 대학을 나와서 괜찮은 자리에 있대요. 근데 자기가 조금 병들으니까 어디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냐면 병원에 집어넣어요. 그것도 그냥 이상한 그 요양원 같은 데 집어넣으려고.
그래갖고 큰딸한테 집에 찾아가면은 큰딸이 누구세요? 당신 우리 엄마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평생을 정말 그렇게 뼈가 퉁그러져 가면서 자식을 키웠는데 자기가 너무 억울해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억울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들이 물어봤어요. 자, 다시 태어나고 결혼하면 자식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이제는 안 살겠다. 이제는 안 살겠다. 이제는 누구 위해서 살아? 날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행복해야지 누구한테 잘해줄 수 있어? 남한테 잘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투자를 하셔야 돼? 나한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 생일이야. 결혼 20주년이야. 내 생일날 뭐 결혼 20주년 남편이 까먹었어. 출근해버렸어. 그럼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세요. 근처에 남편 직장 근처에 호텔에 가서 남편한테 전화하세요. 여보 호텔로 좀 나오라고. 아니 내가 호텔을 왜 나가냐고 미쳤냐고. 아니 너 오늘 결혼 20주년이라 내가 오늘 한턱 쏠게. 내가 쏠 테니까 나오라고. 내가 쏘는데 그걸 남편이 기억해 줄 때까지 그걸 언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특징이 기념일을 까먹는 게 남자가 특징이에요. 원래 남자들은 기념일을 까먹게 돼 있어요. 여자는 기념일을 꼭 챙기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한테 그걸 기대를 해. 아 무슨 돈으로? 아 내 학원 하나 끊었어. 결혼 25주년이야. 여보 이번에 내가 저 크루즈 괌 여행 예약했어. 당신 3개월 후에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변화. 아니 당신 무슨 돈으로 크루즈로 예약을 해놨어? 애 휴학 시켰어. 그래갖고 자기가 크루즈 여행도 가고 생일 파티도 하는 여자는요 절대 남한테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는 게 지겹다,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사는 게 잘해주는 게 낫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제일 내가 싫어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면은 파마, 철문 뒤집어 쓴 여자. 제일 싫어하는 여자예요. 1년 내내 풀어지지도 않는 거야. 자, 무슨 큰일이야? 흔들리지 않는 머리를 그리고 그냥 몸빼같이 비슷하고 1년 내내 거기다 그냥 김치국 냄새 나는 거 입고 그냥 집안에 앉아있으면요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 남편도 싫어해요. 남편이 퇴근했는데 철문 몸빼같이 딱 기다리면서 금방 시켰어요? 저보고 허벅지 뜯어진 치마 딱 입고 가슴 보일랑 말랑 딱 입고 향수 딱 뿌리고 웨이브 그리고 그냥 와인 딱 들어갈 맛이나요. 근데 그냥 정말로 여자라는 매력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꾸미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행복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내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가 엄마가 미소를 지으면 온 집안이 행복하지만 온 집안 식구가 따라 행복하지만은 엄마가 인상을 쓰면 온 집안이 긴장 속에 초조하게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웃고 살아야 돼? 엄마가 웃고 살아야 돼. 웃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 나한테 잘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애들한테 나가는 거 다 수급시키세요. 다 수급시키고 그 다음에 대학교 GDP 벌어서 가라고 해. GDP 벌어서 가라고 해. 고등학교까지만 해주고 뭘 대학까지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안 죽어요. 예, 120년 살아요. 120년. 그러면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깨달은 게 참 많아요. 이스라엘 18살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대학교 가는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대학교 가면 전부 군대 가요. 21살까지. 21살까지 군대 가고, 군대 제대하고는 6개월 내지 1년을 전부 얘네들이 해외 여행을 다니든지 다 해요. 어쨌든 군대 수고했다고. 그럼 그 다음에 대학에 가는 걸 결정해요. 인생 늦지 않아. 그래도 얘네도 얼마나 그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죽어라 공부해갖고 죽어라 대학 들어가고 죽어라 취직해갖고 죽어라 돈 벌어서 60 딱 됐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60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60년 이후에 행복하겠어요? 60년 이후도 안 행복해. 지금 행복해야 돼요. 제가 어젠가 그제 또 어느 집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그 집 아빠가 딱 회사 가지고 1년 반 동안 여행을 다녔다는 거예요. 애들 둘 데리고 집 팔고. 난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인생에 우리가 이제는 많은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현대 이 트렌드는 뭐냐? 현대 추세, 경향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희생은 이제는 그리고 성서도 가만히 돌아보면은 성서의 희생이라는 것보다는 기쁨, 찬양, 영광, 즐거움 이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흐르면서 우리가 너무 고통을 많이 강조하고 십자가를 많이 강조한 바람에 이 영혼이 이상해요. 영혼이 성당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투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버는 거는 그달에 다 쓰자가 신주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저는 신부지만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어요. 신부죠. 왜냐하면 저 사는 것을 벌써 출간한 지 1년 됐는데 1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인세를 1,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1억이에요. 그리고 저 CD는 그거에 한 10배 이상이 팔려요. 엄청나게 벌어요. 근데 내 통장에 이번에 여기 여행 오는데 얼마 남았니? 220만 원 남았어요. 그 달에 보면 그 달에 다 써요.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전에도 수녀님이 한 분 오셨어요. 아프리카인데 생태 학교를 운영한대요. 근데 수녀님이 색 하는 거야. 수녀님이 와. 나 돈 1,000만 원 있으니까 이거 가져. 그 수녀님이야 잠비아에 관련된 편지를 너무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내 친구 외방성교회 친구가 있어. 내가 1,000만 원 주면서 돈이 막 인생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오니까 너 이거 내가 파푸아 뉴기니에 여기 와서 얼마 동안 있다 갔거든요. 내가 용창에서 너 선교지 가장 가난한 선교지 이거 줘. 그냥 그 달에 먹으면 그 달에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한 번도 불안하거나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얼마 전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형 신부가 있어. 형 신부가 있는데 교구청에 들어갔어요. 교구청에 돈 없거든요. 내가 돈 얼마 주고 형 이거 형 사주고 싶은데 가서 사줘. 무슨 소리지? 형 나 인생을 걱정하지 마. 다 줘. 그냥 난 너무 즐거워. 사는 거. 우리 생태마을에 오는 많은 분이 이런 말을 신부님 너무 행복해 보여요. 왜 행복할까요? 난 나한테 쓰는 걸 아까워하잖아. 그래서 난 맛있는 것도 확실하게 내가 사먹어. 나는 남이 사주길 기다리는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거짓인생이에요. 거짓인생. 우리가 거짓인생이 너무 많아. 남편이 해주겠지, 자식이 해주겠지, 성당에서 해주겠지.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세요. 내가 좀 나를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하세요. 나를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나를 위해서 투자를 좀 제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지 않아요? 호주에서? 많지 않아요? 교육 시스템 참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내가 계속 이틀 동안 봤는데 지금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중학교 때 성당에서 같이 자라는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여자 친구가 있는데 그 아이가 호주로 이민을 왔어요. 근데 걔는 여기서 학교를 다녔어요. 나이가 41살, 47이야. 학교를 다녀갖고 도서 사서과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사서 좀 한대요. 정식 직원. 그러니까 얼마나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게 또 그러니까 애들한테 공부 안 하지 말고 애들 그렇게 대학이 좋으면 여러분들이 해서 가요. 여러분들이 해서 가요. 그래서 가끔 하는 얘기지만 나는 친구가 너무 많아요. 친구가 제일 나이 많은 친구 87살. 근데 죽었어요. 지난 5월 17일 날. 내가 성 필립보 생태마을이잖아요. 그 김창림 필립보 신부님이 내 친구예요. 둘도 없는 내 친구였는데 이제 나이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친구랑 너무 행복하게 지냈어요. 내가 그 친구를 만난 게 30년 동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같이 밥 먹었어요. 너무 행복하게. 근데 너무 심심해요, 사실. 그 친구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많은 친구는 75살 여자친구 떠났어요. 친구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매일매일 이렇게 같이 여행 다니고 동창 친구들하고 여행 다니고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행복하면요 절대 남 욕하지 않아요. 남 비난하지 않아요. 왜 나한테 지금 투자할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호주까지 와서 맨날 집안에 앉아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해요. 저는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프리토킹까지는 안 되더라도 영화를 봐도 그래도요, 두 번째 보고 거기다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영화를 두 번을 봐요. 똑같은 첫 번째는 못 알아들어요. 저거 무슨 소리나. 두 번 보면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면서 영화를 한마디도 안 하고 뭐하고 호주에 왔어? 뭐하고 호주에 왔느냐고. 무슨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의 전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싸우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싸우고.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내 또 여자친구 중에 하나가 65살 넘은 친구 있어서 박사를 하고 있어요. 대학에 출강을 나가고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책도 좀 쓰고 여러분들도 책 쓰고 글도 쓰고 여행도 다니고 호주도 다닐 게 너무 많지 않아요? 무슨 돈으로? 휴학시켜서 휴학시키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세요. 이 얘기는 제가 지금 한 2분만 더 드릴게요. 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으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2년 된 암이 걸렸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제 기로에 와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별로 후회스럽지 않더라고요. 해보고 싶은 거 안 한 게 없어. 다 해봤어. 여행도 한 40개 국가를 다녔어. 40개 국가를. 그러니까 여행도 다녔지. 책도 썼지. 강의도 했지. 신부가 되고 신부도 됐지. 원도 한도 없이 사랑도 했지. 열정적으로 사목도 했지. 생태마을도 했지. 죽어도 별로 그렇게 섭섭하지 않더라고요. 죽으면 이 정도 살면 죽으면 됐지 뭐. 더 살아서 뭐해. 더 살면 좋지만. 수술하고 깨어났어요. 수술하고 깨어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강의가 있었어요. 운동장에서 하루 종일. 전 강의 갔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왜? 잘 관리해야지 오래 살게 하느냐. 오래 살아서 뭐해요? 오늘을 행복하지 않으면 100년을 살아도 아무 소용 없어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야지 100년을 살아도 그 사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일 모레 그 다음에 행복하려고 오늘 고통스럽게 그러다 살다 보니까 100살까지 고통스럽게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행복.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6장 13장 20절을 가장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오늘 일은 오늘 충분하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나는 자가 하느님이 다 물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누구한테 투자해? 나한테 투자하세요.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그랬죠? 근데 나는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안 행복할 이유가 뭐가 있어? 얼굴 잘생겼지, 키 크지, 공잘 차지, 언어는 13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1920년에 태어나고 신부가 되었고 1981년에 교황이 돼서 2005년까지 했어. 24년 동안 교황자를 했었어요. 2000년 역사상 4번째로 오랫동안 교황자를 했었어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교황했어요. 교황자를 있으면서 136개 국가를 다녔어요. 136개. 나보다 더 다녔어. 136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교황청에서 뭐라 그러냐면 제발 교황청 좀 지키라고 그러니까 추기경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나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참 멋있게 돌아가셨어요. 나는 이렇게 어디 감동을 잘 안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교황님 무덤에 딱 갔는데 정말로 가슴에서 신학교나 때 교황님과 같이 기사를 했거든요. 84년도에. 정말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정말 그분은 2000년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성인이 될 거라고 해요. 근데 그분처럼 멋있게 사는 분이 없어요. 제가 말했듯이 자기한테 투자를 확실하게 하시는, 자기 하고 싶은 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휴학시키고 학원 끊고 마음대로 돌아다니세요.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좀 향수도 좀 사서 뿌리고 실컷 하다가 한 90살 때쯤 죽을 때 애들 불러가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하니까 니네들도 행복해라. 이런 분은요 너무 멋있는 분. 근데 가장 멋없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엄마처럼 살지 마. 그리고 이런 분이 가장 안타까운 분이에요. 이 소중한 인생을 멋있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남 말할 시간이 어딨어? 싸울 시간이 어딨어? 남 욕할 시간이 어딨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기한테 대한 관심을 많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비법, 대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그 비법에 대해서 내일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